내가 이용당한 거였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숨을 들이쉬는 소리마저 흔들렸다. 진우는 성희의 말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멍하니 서 있었다. 그동안 마음속 깊이 품고 있던 막연한 의문들이 퍼즐처럼 맞춰지며 진실이 그녀의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내가 이용당한 거였어? 목에서 끊어지는 듯한 은호의 한마디가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손끝이 전부 얼어붙은 것처럼 감각이 사라져 있었다. 이 모든 일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이해되는 순간 그동안 마음 깊이 미뤄두었던 작은 의심들이 전부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은호는 벽에 손을 짚고 한참 동안 숨을 몰아쉬었다. 왜 자신이 선택되었는지, 왜 자신이 버렸는지, 왜 지금 다시 나타난 건지. 묻고 싶은 건 너무 많았지만 어느 질문부터 꺼내야 할지도 몰랐다. 그 순간 뒤에서 지역의 목소리가 들렸다. 은호 씨. 부르기만 했는데도 그 목소리는 묘하게 흔들려 있었다. 은호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답했다. 네. 지역은 그녀 옆에 서서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위로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기조차 조심스러운 순간이었다. 지역은 어렵게 말을 이었다.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방금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말에 은호는 천천히 시선을 들어 지역을 바라봤다. 지역은 숨을 한번 삼키고 말했다. 의식 없던 환자가 깨어났습니다. 은호의 눈이 흔들렸다. 그게 저랑 무슨 관련이 있어요? 그 질문은 떨렸지만 그녀의 눈동자에는 분명 진실을 마주할 의지가 있었다. 지역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결국 사실을 그대로 말했다. 깨어나자마자 유라를 찾았습니다. 은호의 입술이 떨렸다. 유라 그게 제 이름이었어요. 그녀는 힘겹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 사람이 왜 제 이름을 알고 있어요? 지역은 더는 숨기지 않았다. 그 사람 은호 씨 친부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순간 은호의 다리가 풀릴 듯 흔들렸다. 하지만 그녀는 주저앉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다. 친부요? 말 자체가 잘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지역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단정할 순 없지만 가능성은 큽니다. 그동안 그 환자를 책임지고 비용을 냈던 사람이 성희 씨였으니까요. 그 말에 은호는 말을 잃었다. 오래도록 둘 사이에는 침묵만 가득했다. 한참이 지나서야 은호는 힘겹게 물었다. 그럼 성희 씨는 이걸 알면서도 저한테 말 안 한 거예요? 지역은 조용히 대답했다. 네. 사실 하나가 은호에게 파도처럼 밀려들었다. 과거, 가족, 버려짐, 그리고 진짜 이유. 은호는 입술을 깨문 채 속삭였다. 이제 왜 나를 그렇게 숨겼는지 알 수 있겠네요. 한편 순이는 가게 한 구석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내 들고 있었다. 그 표정은 걱정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은호가 있었고 그 옆엔 실루엣만 보이는 한 남자가 있었다. 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다시 서랍 깊숙이 밀어넣으며 말했다. 제발 이대로만 지나갔으면. 하지만 그녀도 알고 있었다. 더는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은호가 진실 가까이 다가갔고 이제는 그 어떤 거짓도 더는 버티지 못한다는 걸. 그 시각 성희은 눈 아래 다크서클이 깊게 내려앉은 얼굴로 집무실을 서성이고 있었다. 왜 지금 깨어난 거야? 그녀는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숨을 거칠게 몰아쉬었다. 책상 위에는 그동안 그녀가 감춰온 기록들이 있었다. 의료 내역, 보호자 확인서, 과거 가명으로 작성된 서류들. 그 모든 것은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다. 유라를 보호하기 위해. 하지만 그 보호가 과연 보호였는지 아니면 숨기기 위한 것이었는지 그녀조차도 이제는 헷갈리고 있었다. 성희은 자신에게 말했다. 유라는 그 남자를 절대 만나서는 안 돼. 그러나 그 이유를 입 밖에 꺼낼 수 없었다. 너무 많은 거짓이 그 사이에 끼어 있었기 때문이다. 지환과 영란은 병원 기록을 몰래 확인하며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고 있었다. 지환이 놀란 표정으로 서류를 들었다. 영라야, 여기 봐. 이 환자 사고 기록이 있어. 근데 보호자 공간이 비어 있어. 영란은 인상을 찡그리며 물었다. 그럼 10년 동안 누가 비용을 낸 거야? 지환은 말없이 서류 아래 적힌 이름을 가리켰다. 고성희. 영란은 숨이 멎은 듯 조용해졌다. 이분 대체 무슨 비밀이 있는 거야? 한편 은호는 지역과 함께 병원 근처까지 와 있었다. 입구 앞에서 멈춰선 그녀는 쉽게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손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고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가슴이 쪼여왔다. 지역은 조용히 말을 건넸다. 괜찮아요. 천천히 해요. 은호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표정은 쉽게 풀리지 않았다. 만약 그 사람이 정말 제 친부라면 왜 저를 버린 건지 그걸 묻고 싶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면서도 단단했다. 지역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은호 씨, 이제 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도망치지 마세요. 제가 옆에 있으니까요. 은호는 아주 천천히 문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그 한 걸음을 내딛는 데조차 모든 용기가 필요했다. 문 앞에 도착한 순간
병원 안에서 환자의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유라야. 은호는 그 소리를 듣고 그대로 얼어붙었다. 숨도 내쉬지 못한 채 멈춰섰다. 지혁은 그녀의 어깨를 잡으며 속삭였다. 들어갑시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은호는 숨을 깊게 삼키며 안으로 들어섰다. 침대 위에는 창백한 얼굴의 남자가 누워 있었다. 눈은 완전히 감기지 않았고 어딘가를 애타게 찾는 듯 허공을 더듬고 있었다. 유라야? 남자의 목소리는 마른 숨 사이로 간신히 새어나왔다. 은호는 그 한마디에 가슴이 움찔했다. 낯선 사람이었다. 본 적도 기억도 없는 얼굴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떨리는 목소리와 눈빛에서 묘하게 익숙한 감정이 느껴졌다. 지혁이 먼저 다가가 의료진에게 짧게 인사를 건넸다. 잠깐만, 가족이 확인할 일이 있습니다. 의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비켜주었다. 남자의 시선이 천천히 움직였다. 그리고 결국 문 쪽에 서 있던 은호를 발견했다. 마치 잃어버린 무언가를 갑자기 되찾은 사람처럼 그의 눈에 빛이 들어왔다. 유라야. 한 단어. 그 한 단어가 은호의 모든 숨을 멈추게 했다. 은호는 멍하니 서 있었다. 몸이 앞으로 나가야 하는데 발이 바닥에 붙은 것처럼 떨어지지 않았다. 저를 아세요? 힘겹게 나온 질문이었다. 은호의 목소리는 자신도 모르게 떨리고 있었다. 남자는 손을 뻗으려다 힘이 풀려 다시 내려놓았다. 내가 맞구나, 유라. 남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미안하다, 이런 모습으로 겨우 다시 보게 돼서. 은호는 그 말을 듣고도 쉽게 다가가지 못했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동시에 치달았다. 정말 친부가 맞는지, 왜 지금까지 한 번도 자신을 찾지 않았는지, 왜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서 이름을 부르는 건지. 지혁이 조용히 은호의 팔을 살짝 잡았다. 가보세요. 확인해야죠. 지금이 아니면 평생 기회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서야 은호는 아주 천천히 한 발씩 침대 쪽으로 다가갔다. 그녀는 침대 옆에 서서 남자를 내려다봤다. 가까이에서 바라본 얼굴은 피곤과 병마에 지친 흔적투성이었지만 어딘가 굳이 부정하기 어려운 이상한 닮은 점이 있었다. 코의 모양, 눈썹의 각도, 감정을 숨기 못한 눈가. 은호는 자신도 모르게 속삭였다. 정말 절 아세요? 남자는 눈을 더 크게 뜨려 했었다. 당연하지, 내가 어떻게 잊히겠냐. 그는 숨을 골라가며 끊어지는 말들을 이어갔다. 어릴 때 많이 울었어. 근데 금방 또 웃었지. 좀만 안 보여도 날 찾으면서 팔을 막 흔들고. 이야기에서 나오는 장면들을 은호는 전혀 기억하지 못했지만 이 말들이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었다. 아주 오래된 잊어버린 꿈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막연한 감각만 남았다. 남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지금은 이름이 뭐냐? 은호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지은호예요. 그래. 그래도 내겐 아직도 유라야. 남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유라야, 미안하다. 아무것도 지켜주지 못해서. 은호는 입술을 깨물었다. 지금 당장 왜 날 버렸냐고 묻고 싶었지만 그 질문이 이 남자에게 어떤 상처를 줄지 너무 뻔히 보였다. 대신 다른 질문이 먼저 나왔다. 왜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어요? 은호는 억누르던 감정을 간신히 눌러담고 말했다. 저 그동안 아무것도 몰랐어요. 엄마도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래서 그냥 버려졌다고만 생각했어요. 남자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나도 못 본 거나 마찬가지였다. 사고가 나고 기억도 몸도 다 망가져서. 그는 숨이 차오르는지 말을 멈추고 한참 동안 헐떡였다. 근데 널 보내야 했을 때, 그때 아무것도 못 막았어. 은호는 사고라는 단어에 반응했다. 사고요? 남자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너만 살릴 수 있었어. 그래서 그 여자한테 부탁했지. 그 여자? 은호는 눈살을 찌푸렸다. 혹시 성희 씨요? 남자의 입가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래, 고성희. 그 이름을 부르는 남자의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다. 처음엔 믿었지. 너를 지켜주겠다고. 은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치 머리를 망치로 한 대 맞은 것처럼 멍해졌다. 자신을 키웠던 사람, 자신을 숨겨왔던 사람, 그리고 지금까지도 진실을 말하지 않는 사람. 저를 지켜주겠다고요? 은호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되물었다. 근데 왜 저를 숨겼어요? 왜 제 과거를 다 지워버렸어요? 남자는 그 질문에 바짝 긴장한 듯 눈빛이 흔들렸다. 하지만 곧 입술을 깨물고 어렵게 말을 꺼냈다. 그 여자는 널 거래처럼 데려갔어. 남자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지고 있었다. 너를 숨겨주는 대신 사건을 덮을 수 있게 해달라고 했지. 사건? 은호는 점점 더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가는 느낌이 들었다. 어떤 사건이요? 남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눈동자가 흔들리더니 갑자기 심박 수치가 불안정해졌다. 의료진이 급하게 들어와 남자를 다시 안정시키기 시작했다. 잠시만요. 일단 나가 계셔야겠습니다. 지혁은 은호를 다독이며 병실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도 남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은호를 불렀다. 유라야, 미안하다, 미안해. 병실 문이 닫히고 복도가 조용해지자 은호는 마치 다리가 풀린 사람처럼 벽에 기댔다. 사건거래 숨겨졌다고? 그녀는 중얼거리듯 말했다. 그럼 나는 그냥 누군가의 죄를 감추기 위한 존재였던 거예요? 지혁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저었다. 그건 다 확인해봐야 합니다. 지금 들은 건 한쪽 이야기일 뿐이에요. 하지만 그 말이 위로가 되진 않았다. 지금까지도 답이 없던 질문에 이제는 더 복잡하고 무거운 단어들이 붙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한편 고성이는 병원과 회사 사이 어디쯤에서 차를 세워두고 있었다. 핸들 위에 올린 손이 굳어 있었다. 남자가 의식을 찾았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그녀는 모든 게 끝났다고 느꼈다. 저 사람 유라를 찾겠지. 그 생각만으로도 심장이 조여왔다. 그리고 내가 했던 일도 전부 말하겠지. 그녀는 가방 안에서 오래된 USB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그날의 기록, 계약서, 그리고 두 사람이 주고받았던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지금이라도 이걸 없애버릴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손은 끝내 움직이지 않았다. 없앤다고 끝날 일이 아니야. 서희는 자기 자신에게 말했다. 어차피 진실은 사람 입으로 새어나오니까. 소희는 가게 문을 닫고 난 뒤 집으로 돌아와 조용히 앉아 있었다. 식탁 위에는 뜯지 않은 우편물과 메모지가 뒤섞여 있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한 곳에도 머물지 못했다. 얼마 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항우가 먼저 들어왔고 그 뒤를 조금 늦게 지은호가 따라 들어왔다. 지항우는 눈치를 보더니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지안 공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알아차린 듯했다. 거실에는 순이와 은호만 남았다. 둘 사이에는 묵직한 침묵이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순이였다. 병원 다녀왔니? 짧지만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한 질문이었다. 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목소리는 건조했지만 눈가에는 여전히 흔들림이 남아있었다. 수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사람 뭐라고 하디? 은호는 엄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저를 찾고 있었대. 그리고 미안하다고 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순이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래. 그녀는 짧게 대답했지만 목이 메인 듯했다. 은호는 숨을 한번 고르고 조심히 질문을 던졌다. 엄마, 나 진짜로 버려졌던 거야? 아니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수희는 그 질문을 피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이제 더는 몰라라고 말할 수 없는 순간이었다. 은호야. 그녀는 오래된 이름을 한 번 더 불러보듯 입을 떼었다. 사실은 말이다.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다. 지혁에게서 온 전화였다. 지금이 아니면 또 미루겠지. 은호는 잠시 엄마를 바라보다 전화를 받았다. 네, 선배. 지혁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급했다. 은호 씨, 지금 바로 성희 씨 만나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안에 정리하지 않으면 그쪽에서 먼저 움직일 수 있어요. 은호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차라리 오늘 끝까지 가는 편이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알겠어요. 어디로 가면 돼요? 잠시 후 한적한 카페 구석 자리. 성희와 지혁, 그리고 은호가 한 테이블에 마주 앉아 있었다. 세 사람 모두 표정이 무거웠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지혁이었다. 고 이사님. 이제는 더는 숨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성희는 대답 대신 물을 한 모금 마셨다. 잔을 내려놓는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다. 은호는 그 손을 보고도 묻고 싶던 말을 그대로 꺼냈다. 저 아까 그 사람 만났어요. 의식 찾은 그 남자. 성희 눈이 순간적으로 크게 떠졌다. 만났다고? 네. 은호는 눈을 피하지 않고 말했다. 저를 유라라고 불렀어요. 친구일 수도 있다고 선배가 그랬어요. 성희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가 내쉬었다. 이제는 더 돌려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 맞아. 그녀는 담담하게 인정했다. 그 사람 내 친부야. 순간 공기가 더 무거워졌다. 지역조차도 숨을 멈추고 두 사람을 지켜보았다. 은호의 목소리가 아주 작게 떨렸다. 그럼 왜요? 그녀는 더 이상 복잡한 말도 필요 없었다. 왜 저를 아무것도 모를 키웠어요? 왜 엄마한테 맡겼어요? 왜 제 과거를 다 지운 거예요? 서희는 고개를 떨구었다가 다시 들었을 때에는 전과는 다른 표정이 되어 있었다. 변명하는 얼굴이 아니라 인정하는 얼굴이었다. 넌 어느 쪽에서도 환영받을 수 없는 아이였어. 그녀의 입에서 나온 첫 문장은 잔인하게 들렸다. 하지만 이어지는 말을 들은 순간 은호는 쉽게 반박할 수 없게 되었다.
그 사람 집에서도, 내가 있던 곳에서도 넌 존재 자체가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증거였어. 사건이라는 단어가 다시 나왔다. 은호는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그 사건이 뭔데요? 서희는 입술을 깨물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가 태어나던 날, 피해자도 가해자도 모두 같은 집 안에 있었어. 그 말 한마디만으로도 상상조차 하기 싫은 장면이 머릿속에 펼쳐졌다. 내 아버지는 사고를 낸 사람이었고 넌 사남은 쪽에 속했지. 은호는 숨을 들이쉬다 멈췄다. 사고 가해자? 그래서 널 바깥으로 빼내야 했어. 서희는 눈을 감았다. 사남았다는 이유만으로 평생 원망받지 않게 하려고.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은호는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숨을 뱉었다. 그래서요? 그래서 저를 숨긴 거예요? 제 이름을 바꾸고 제 과거를 없애고 엄마에게 떠맡기고 그게 다 저를 위해서였다고요? 지혁이 나섰다. 고 이사님, 지금 말씀은 결국 본인도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했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립니다. 서희는 그 말을 부정하지 않았다. 맞아. 나도 무서웠어. 그 집에서 쫓겨날까봐. 내 커리어가 끝날까봐. 내 아버지가 다시 나를 찾아올까봐. 그녀는 솔직하게 인정했다. 그래서 너를 지키는 일과 나를 지키는 일을 같은 선 위에 올려놓고 생각했어. 그게 잘못이라는 것도 알면서. 은호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러면 제가 느꼈던 건 뭐예요? 왜 버려졌다고 느껴야 했는데요? 왜 항상 내가 잘못한 사람처럼 살아야 했는데요? 서희는 그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다. 우는 법을 잊어버린 사람처럼 그저 입술만 꼭 다물고 있었다. 잠시 후 지혁이 입을 열었다. 지금이라도 바로잡을 수 있는 건 하나뿐입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그를 바라보았다. 은호 씨가 더 이상 숨겨진 사람처럼 살지 않게 만드는 것. 그게 최소한의 시작입니다. 서희는 조용히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내 이름을 되돌리고 싶다면 도와줄게. 은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손 아래 깔린 냅킨만 구기고 또 구겼다. 지금은 결정 못하겠어요. 그녀는 힘겹게 말했다. 이제야 내가 누구인지 조금 알게 됐는데 바로 바꾸라고요? 그건 너무 빨라요. 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오늘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큰 걸음입니다. 성희도 동의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서두르지 않아도 돼. 다만 언젠가 내가 정말 원하게 되면 그때 내가 앞에 나설게. 카페를 나온 뒤 지혁과 은호는 한동안 말없이 걸었다.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머릿속은 더 복잡했다. 먼저 말을 꺼낸 건 지혁이었다. 지금 제일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알아요? 뭔데요? 은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궁금해할 만큼의 여유는 남아있었다. 잘 버텼다고요. 지혁은 단호하게 말했다. 오늘 하루 동안 보통 사람이라면 몇 년치 감당할 일을 한 번에 다 맞았어요. 근데 도망 안 갔잖아요. 은호는 고개를 숙였다가 살짝 웃음을 지었다. 도망치고 싶긴 했어요. 근데 안 했잖아요. 지혁은 그 말만 강조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다 은호가 조용히 물었다. 선배는 제가 누구라도 똑같이 대해줄 거예요? 지혁은 대답을 망설이지 않았다. 네. 지금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똑같이. 그 말에 은호는 눈을 깜빡였다. 그동안 자신이 두려웠던 건 과거보다도 과거를 알게 된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대할지였으니까. 고마워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오늘 하루 동안 들었던 말 중 가장 솔직한 감사의 말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뒤 은호는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다. 침대 위에 앉아 오늘 들었던 말들을 하나씩 떠올렸다. 친부, 사고, 가해자, 증거, 숨김, 보호, 거래. 단어마다 무게가 달랐다. 어떤 건 너무 무거워서 머릿속에서 바로 밀어내고 싶었고 어떤 건 이상하게 위로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적어도 나를 찾긴 했구나. 그녀는 혼잣말을 했다. 정말 완전히 버린 건 아니었구나. 하지만 곧바로 또 다른 생각이 따라왔다. 근데 나 때문이 아니라 사건 때문이라면 그건 또 뭐지? 그때 문 밖에서 노크 소리가 났다. 수희였다. 은호야, 들어가도 되겠니? 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응, 들어와. 문이 열리고
수희가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왔다. 손에는 아까 서랍에서 꺼냈던 오래된 봉투가 들려 있었다. 이거, 이제는 내가 봐야 할 것 같아서. 수희는 봉투를 은호에게 내밀었다. 내가 태어나고 얼마 안 돼서부터 있던 거야. 내가 숨겨왔지. 은호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받아들었다. 안에는 오래된 출생신고 사본, 사진 몇 장, 그리고 짧은 메모가 들어있었다. 메모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일화를 부탁드립니다. 사만 있게 해주세요. 보낸 사람 이름은 없었다. 대신 아래에는 떨리는 손으로 쓴 날짜만 적혀 있었다. 은호가 버려졌다고 생각하던 바로 그 시기였다. 은호는 메모를 오래도록 바라보다가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엄마는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수인 침대 옆에 앉으며 말했다. 처음엔 너도 모르게 살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 이름도 바꾸고 과거도 지우고 그냥 여기서 우리 딸로 살면 된다고. 그녀는 손을 모으며 말을 이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알겠더라. 사람은 자신의 과거를 모른 채로는 완전히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걸. 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럼 왜 이제야 말해줬어? 좀만 더 일찍 말해줬으면 나 덜 흔들렸을 수도 있잖아. 나도 무서웠어. 순이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사실을 말하면 내가 나를 떠날까봐, 내가 진짜 엄마가 아니라고 느낄까봐. 그래서 조금만 더 하다가 여기까지 와버렸네. 은호는 봉투를 꼭 쥔 채 조용히 말했다. 엄마. 응. 그래도 나한텐 엄마가 진짜 엄마야. 순이 어깨가 크게 떨렸다. 그 말 한마디에 그동안 눌러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이렇게 31화의 밤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진실과 마주하는 시간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누군가는 병실에서, 누군가는 카페에서, 누군가는 작은 방 안에서, 그리고 모두가 모르는 곳에서, 또 다른 누군가는 새로운 결심을 하고 있었다. 박성재였다. 그는 사무실에서 혼자 서류를 덮으며 중얼거렸다. 이제 나도 더 이상 구경만 할 순 없겠는데. 성재는 지혁과 은호, 그리고 성희 사이에서 무언가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다. 은호 씨 옆에 누가 서야 하는지. 이제는 나도 선택해야겠지.